네, 안녕하세요. 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에서 위클리로 제작하자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면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토막 경제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뭐냐고요? 이미 뭐 기사는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개혁 어젠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정경제 3법입니다. 공정경제 3법 도대체 뭘까요? 이름을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자, 그런데 공정경제 3법 왜 논란일까요? 상법에 있어서는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은 총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이사회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이사회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이사에서 분리 선출해라. 이제 요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회사의 주주예요.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어떤 이제 나쁜 짓을 해서 모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모 회사의 주주인 저는 자회사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이때에 제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 다중대표 소송제입니다. 금융그룹 감독법 요건 사실 뭐 그렇게 논란도 없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체계는 은행은 은행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증권은 증권대로 이렇게 이제 감독을 하는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어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보통 이런 부문별로 나눠서 이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요. 근데 뭐 요즘 뭐 무슨 금융그룹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 증권, 은행 등이 하나의 금융그룹에 묶여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업권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매출을 넘겨받는다든지 서로 이제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 집단 관리 감독하듯이 요 금융 그룹도 그룹화시켜서 어떤 그룹의 관점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금융 그룹 감독법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살펴봤는데요. 뭐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공정거래법은 뭐가 문제가 될까? 경제 3단체가 이 법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재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먼저 경총. 상법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온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정경련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중대표 소송 감사위원 분리 선임 도입 시 기업 경영권 위협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했네요. 대한상회에서도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 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 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 등 문제점이 있다며 합리적 재검토를 건의한다. 자, 감사위원회의 분리선출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재벌 총수 일가로부터 좀 분리된 독립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사들을 통해서 기업 경영성의 투명성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 사회이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검찰 출신 혹은 세무공무원 이런 사람들 혹은
업계나 학계에서 발언권이 센 유명인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에 의해서 기업 총수에 의해서 선임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 사회이사가 늘어났는데 이전과 비교해서 이사회의 어떤 독립적인 판단이 늘어났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을 넣으면서 뭘 집어넣었냐면요. 대주주가 감사 선임에 있어서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대표 소송제는 왜 필요할까요? 최근에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분할해서 물적 분리해서 독립시켜버렸죠. LG화학에 있어서 배터리 사업을 보고 들어온 주주들은 뭐가 되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주주라고 하는 이른바 기업 총수들은 소수의 지분을 들고 자회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서 다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온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에 모 회사의 주주들이 그런 자회사의 임원들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떤 기존 관행과 다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경영에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가는 데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공정거래법 정말 내용이 많아서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게 뭐냐면 순환 출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이 2%밖에 없는데 어떻게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느냐.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과 같은 삼성 계열사들이 다수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산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지분을 또 다시 또 다른 계열사가 가지고 있고 그중 한 계열사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런 그 그룹 전반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정거래법에 있는 내용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어요. 근데 그 제품 때문에 그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그 기업의 그 제품에 대한 기업의 어떤 내부 정보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제 판사님 기업이 제출하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해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A기업 관련 자료 제출하시오. 이러면 A기업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업 비밀이에요. 못 드려요. 이러면 제출을 못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그 제품이 뭘로 만들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해도 영업 비밀이에요. 못 줘요. 이러면 그 소송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그래서 이 법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 비밀이에요. 못 내요. 이렇게 하면 개정법률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출 못 하겠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소비자 승!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쉽게 말해서 담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합하는 경우에 무섭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건설사들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담합으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모두 글로벌 대기업들이라고 그러죠. 대형 건설사,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사고 해외에 나가면 자랑스러운 우리 건설기업들 전부 다 담합해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안 고쳐질까요?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담았던 공정경제에 대한 핵심 가치들을 모두 담아놓은 것들이거든요. 요거 지난 20대 국회부터 논의가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뭐가 문제고 세부적으로 다듬을 내용이 무엇이고 충분히 무르익은 내용들입니다. 왜 공정경제 3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미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2016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하고 안 먹습니다. 전체 국민 경제를 위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든지 혹은 대기업의 과도한 이윤 흡수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20대들 구직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뭐 중소기업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중소기업 안 가냐고. 그런데 말이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커요. 이왕이면 대기업으로 가겠다는 그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한 기업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고여 있는 것보다 다수의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나눠짐으로써 우리 국가 경제 전반이 좀 더 효율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경제 3법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바로 그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토막토막 경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